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형식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명탐정 김 원장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러니까 PCOS 때문에 피임약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마치 탐정이 사건 파일을 열어보듯 야즈랑 클레라, 이 두 약을 아주 집요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분표를 쭉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드름, 다이어트, 월경 관리, 안정성 이런 핵심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각 라운드별로 대결하는 구도로 풀어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잘 짜여진 수사 파일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단서가 당신의 몸과 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용의자, 아니 두 약은 전문가형 야지와 자연주의형 클레라인데요. 이 둘의 성분부터 성격까지 사건 개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야지의 신상 명세서입니다. 영상에서는 이걸 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형이라고 불러요. 전문가형이요? 네, 합성 에스트로겐하고 드로스피레논이라는 4세대 프로게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격은 강력하고 예리함. 오, 강력하고 예리하다. 네, 특정 타겟,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월경전 불쾌장애, PMDD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특화된 특수 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효과가 확실한 만큼 성격도 좀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약간 표적을 정확히 노리는 스나이퍼 같기도 하고요. 그럼 클레라는 어떤가요? 클레라는 캐릭터가 정반대예요. 별명이 더 내추럴리스트, 자연주의형이죠. 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랑 구조가 똑같은 천연 에스트로겐 그리고 디에노게스트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순하고 안전함, 젠틀 앤 세이스, 아하,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조용하지만 신뢰도 높은 백업 요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복용법도 4단계로 알약색이 변해서 야즈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와, 이렇게 프로필을 들으니까 두 약의 대결 구도가 훨씬 선명해지네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관리자냐. 딱 이런 대결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대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죠. 바로 여드름입니다. 네, 1라운드는 미용 효과, 특히 여드름과 담호증에 대한 수사입니다. 여기서 영상이 제시하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저도 그 부분 진짜 인상 깊었어요. 호르몬 청소 트럭 듀요. 맞아요.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일종의 쓰레기로 보고요. 이걸 수거해가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SHBG를 청소 트럭으로 묘사를 했죠. 네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야지는 이 청소 트럭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폭발적으로요? 네, 야지에 들어있는 합성 에스트로겐이 간을 자극해서 이 SHBG를 무려 200에서 300%나 증강시키거든요. 와, 200에서 300%나요? 그렇죠. 갑자기 청소 트럭이 2배, 3배로 늘어나니까 혈액 속에 떠다니는 그 남성 호르몬이라는 쓰레기를 그냥 싹 다 수거해 버리는 거죠. 아예 원인을 강력하게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물량 공세에 가까운 작전이죠. 그럼 그에 비해서 클레라는 어떻습니까? 그 청소 트럭을 늘리는 능력이 좀 떨어지나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안드로겐 차단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야즈처럼 SHBG를 인위적으로 막 폭증시키는 방식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청소 트럭의 수가 야즈만큼 많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피부 트러블 해결이라는 단기 목표에 있어서는 야즈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1라운드 미용 효과의 승자는 야즈입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면 야제라는 증거가 훨씬 설득력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효과는 또 다른 질문을 낳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체중 문제입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 보죠. 네, 피임약을 둘러싼 가장 오래된 괴담 중 하나잖아요.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 맞아요. 이 문제를 다루는 2라운드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 반전이요? 일단 야지의 무기부터 한번 보죠. 영상에서는 이뇨작용을 언급하던데요. 네, 야제에 있는 그 드로스피레논 성분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하고 나트륨을 분출시켜서 붓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붓기를 잡아주는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몸이 막 굳는 느낌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죠.
붓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야즈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진짜 살의 문제냐는 거죠.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붓기 빠지는 거랑 체지방이 늘지 않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 클레라의 반격 카드는 뭔가요? 바로 대사중립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사 중립성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 거의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데 클레라는 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아서 실제 지방 대사에 훨씬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즉, 장기적인 체지방 관리, 진짜 건강 측면에서는 클레라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기적으로 붓기를 빼서 체중계 숫자를 줄여주는 건 야즈. 그렇죠. 장기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클레라. 이건 뭐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요. 내가 뭐가 더 급하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어요. 정확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증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용의자가 달라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사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결로 가보죠. 월경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통증과 양을 줄여라. 이 부분에서는 클레라가 The Silencer, 조용한 해결사라는 별명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원리인가요? 클레라의 핵심 성분인 디에노게스트가요. 자궁 내막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해서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슬림 자궁 내막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자궁 내막이 거의 없다시피 얇아진다면 월경 때 나올 혈액 자체가 줄어들겠네요. 그럼 당연히 생리양도 극적으로 감소하고 생리통도 훨씬 덜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효과가 아주 강력해서 복용자의 약 20%는 무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아예 안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게 부작용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영상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자궁 내막이 얇아져서 나타나는 치료 효과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야즈는 자궁 내막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인 출혈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면 월경 과다 때문에 빈혈이 심하거나 생리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분들한테는 클레라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미션에 있어서는 클레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영상은 판결합니다. 월경으로 인한 고통을 잠재우는 조용한 해결사의 완벽한 임무 수행이죠. 자, 효과들을 비교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안전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4라운드, 내 몸에 더 순한 약은 무엇일까요? 이 대결을 위해서 영상은 간 대사 스트레스라는 계기판을 보여줍니다. 야지에 포함된 합성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클레라의 천연 에스트로겐은 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혈전, 즉 피떡 생성 위험도입니다. 맞아요. 경구피임약 부작용 중에 사실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혈전 문제. 그렇습니다. 합성 에스트로겐이 혈액 응고인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야지가 클레라보다 혈전 생성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에서는 클레라가 특히 필요한 일종의 고위험군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분들이죠? 35세 이상이거나 흡연자, 고도 비만,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와, 이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겠네요. 그렇다면 4라운드 안전성 대결의 승자는 클레라군요. 네, 명백한 클레라의 승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장단점, 그러니까 서류상의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즉 복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영상에서는 이걸 저울로 표현했더라고요. 한쪽에는 야지의 메스꺼움, 구토, 두통, 다른 쪽에는 클레라의 부정출혈이 올라가 있었죠. 정확합니다. 야지는 효과가 강력한 만큼 우리 몸이 그 높은 호르몬 수치에 적응하는 초반에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일종의 호르몬 멀미 같은 거죠. 호르몬 멀미요? 네. 반면에 클레라는 호르몬 단계가 4단계로 복잡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궁 내막이 그 미세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소량의 출혈, 즉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정의 꿀팁이 나오죠. 아주 직관적이고 명쾌했어요.
네, 야즈 먹고 토할 것 같으면 클레라로 환승. 클레라 먹고 피가 계속 비치면 야즈로 환승. 정말 간단 명료 아니에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에 거치면 사라져요. 성급하게 약을 바꾸기 전에 우리 몸이 새로운 호르몬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죠. 이 3개월의 잠복 수사 기간에 견디는 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3개월 기다리는 게 말처럼 쉽진 않죠. 자,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 못하고 고민하는 문제, 바로 기분 변화와 성욕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까지 다루는 게 이 영상의 큰 장점이에요. 먼저 멘탈 케어 측면에서는 야즈가 예상 밖의 강점을 보입니다. 오, 그런가요? 네. 야지는 미국 FDA에서 월경점 불쾌 장애 PMDD 치료제로 공식 승인받은 유일한 경구 피임약이거든요. 아, PMDD라면 그냥 단순한 생리전 증후군을 넘어서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처럼 정신적인 증상이 훨씬 심각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생리 전에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심한 기복을 겪는 분들에게 야지가 그 변동성을 잡아줘서 기분을 평탄하게 만드는 효과가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 성욕, 리비도에 대해서는 영상이 무승부를 선언합니다. 아, 두 약 모두 남성 호르몬을 낮추니까 원리적으로는 성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영상에서는 질 건조증으로 인한 관계시 통증이 성욕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면 조직에 좀 더 친화적인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의 클레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아주 세심한 분석이죠. 정말 모든 증거와 정황을 꼼꼼하게 다 분석했네요. 이제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 두 가지 맞춤 처방전을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A타입, 뷰티 앤 멘탈 케어 타입입니다. 뷰티 앤 멘탈 케어. 네, 이분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현재 가장 큰 스트레스가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하고 생리전 감정 기복인 경우에요. 몸이 붓는 느낌을 아주 싫어하고 생리가 달력처럼 예측 가능하게 딱딱 맞춰 나와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이죠. 이분들에게는 어떤 처방이 내려졌나요? 이분들을 위한 최종 처방은 야즈, YAJ입니다. 야즈.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고 이뇨작용으로 붓기를 빼주고요. FDA가 공인한 기분 개선 효과까지 갖췄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감정적인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타입은 어떤 분들인가요? B타입, 건강엔 안전 제일 타입입니다. 건강과 안전. 네, 35세 이상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의학적 위험 요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죠. 또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빈혈에 시달리거나 위장이 예민해서 약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클레라가 처방되겠네요. 영상에서는 클레라를 평생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처방은 클레라, 큘레라입니다. 천연 에스트로겐이라 혈관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장기 복용에 안전하고 또 자궁 내막을 얇게 유지해서 생리 과다와 빈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몸에 순하게 작용하면서 평생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명탐정 김 원장의 수사 파일을 샅샅이 훑어보니까 어떤 약이 더 좋은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거군요. 아, 영상 마지막에 현실적인 비용 정보도 있었죠. 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선이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다는 팁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내용은 당신이 의사와의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훌륭한 사전 브리핑 자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진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문제지만 혈전 위험이 더 걱정돼요. 라든지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빈혈 수치가 낮은데 클레라가 더 맞을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약은 유명한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선택한 약이니까요.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두 약의 스펙 비교를 넘어선 것 같아요. 내 몸이 호르몬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지에 대한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 그 자체네요. 이 사건 파일 이제 닫겠습니다. Case closed.